인구 고령화 자체가 부의 양극화를 또 불러올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끼리도 재무 계획을 잘 세우지 않은 분들은 내가 그러면 평생 내가 빈곤한 노인으로, 불행한 노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뉴노멀은 양극화 사회. 왜 세 번째로 양극화 사회인가요? 양극화 사회는 어쩌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 역사로 보면 첫 번째 초거대 혁명인 농업혁명 때부터 사실은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계급이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사실은 뭐 한 200~300명 한 그룹이 돼가지고 부족끼리 움직였는데, 거기도 물론 부족장도 있었지만 거의 이제 공동사회, 모든 재산을 같이 이제 소유하고 같이 나눠먹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농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고, 그러니까 왕도 생기고 귀족도 생기고 군사도 생기고 거기다 종교 지도자도 생기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노예까지 데려오고 하면서 이게 다양한 그러한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양극화가 다극화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계급이 생겼다는 건데, 그게 이제 산업혁명에 오면서 다른 형태의 또 사회 양극화가 생겼죠. 이제는 도시로 왔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산업 노동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라든가 아니면 뭐 귀족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없어졌고요. 또 군사 뭐 이것도 뭐 그렇다고 계급은 이제 더 이상 아닌 상태가 됐는데, 이 분들이 두 개로 나뉘어졌죠. 하나는 노동자, 또 하나는 자본가.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지난 한 200여 년 동안은 사회가 이 소위 그 산업사회가 이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온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져 왔는데, 그 나뉘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소득과 부의 격차가 심해져 왔다. 그런 얘기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다른 형태의 그러한 이제 사회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데, 자료를 하나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뭐냐면 21년 기준 전 세계 80억 인구의 소득 하면 GDP잖아요.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을, 상위 10% 소득을 갖는 사람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40억 인구는 뭘 가져가느냐? 10%도 안 되는 소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 평균인 거예요. 부자들 다 어디가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거의 대부분 여기고, 여기는 뭐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라든가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다 여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죠? 여기는 이제 부고, 여기는 왼쪽에는 소득. 그러니까 이 소득이 계속 축적이 되면 부가 되는 거잖아요. 재산.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는 그게 거겠죠. 이제 더 극명해서 상위 10%의 부가 무려 76%, 하위 50%의 부는 2%밖에 안 된다. 그분들은 소득도 더 작을 거고, 부는 더 차이가 난다. 곱하기 한 재테크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그런 것이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타임 트렌드로 보면 이게 뭐 현재 그러니까 그럼 옛날에 어땠는데, 여기 보면 뭐 빨간색이 미국이고, 뭐 하늘색이 프랑스, 녹색이 독일이고, 주황색이 중국이고, 하늘색 같은 것이 이제 영국인데, 다 보시면 여기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상위 10% 소득 비중이 다 증가해요. 반대로 하위 50% 비중은 다 감소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80년대 이후, 적어도 90년대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하니까 30년, 40년 사이에 그렇게 다 일어났다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나라 것만 제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1980년대는 한 30% 남짓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한 45%까지. 그래도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평균과 비교하면,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렇고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아주 심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증가했다는 거고, 반대로 하위 50%의 비중은 예전에는 한 23% 정도 됐는데 얘가 20%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점점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게 우선 첫 번째. 부도 여기 최근에 와서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상위 10%의 소위 부의 비중, 상위 1% 내에 여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지난 30~40년 동안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보했잖아요. 특히 이제 산업혁명이 끝나고 소위 디지털 혁명이 되면서, 이러면서 더더욱 기술혁명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소득도 크고 부도 엄청나게 많이 거머쥐게 된 거고, 그렇지 못한 자꾸 뒤로 이제 낙오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세계화 때문에 전 세계 그러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열렸잖아요. 최고 기업만 남으니까. 예전엔 각 국에서, 나는 그 국경 바운더리 내에서 그래도 거기서 최고가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점점 더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다는 거고, 이걸 또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제 지원한 것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어쩌면 이제 1900년대 후반에 와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지만, 우리 18세기 중엽부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뭐 진보했다가 퇴보했다 막 이랬었고,
또 한때는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굉장히 전 세계 절반을 차지했었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회주의권이 무너져 버리고 전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체제 이행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그러한 나라도 1978년 말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전인대에서 이제는 몰아붙이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중에서 시장 경제를 가져간 거죠. 시장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 확산이 된 거예요. 94년에 WTO가 출범했고요. 그리고 2001년에 WTO에 중국이 가입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의 시장이 되고 소위 제일 앞서서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기업들, 그런 국가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자꾸 뒤처지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열렸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구 고령화가 최근에 막 진행이 되면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우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한 60세, 70세만 되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후세에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을 해요. 아, 계속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근데 오래 이제는 사시니까. 내가 80세, 90세까지 내가 그냥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재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그걸 내가 자식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환원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인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어디 있어요? 서울. 그것도 강남. 강남의 그 부자들의 아파트가 바로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 부자라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해도 집을 구하기 힘들다, 굉장히 비싸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인구 고령화 자체가 그게 바로 이렇게 부의 양극화를 또 불러올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끼리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끼리도 그러한 그 재무 계획을 잘 세우지 않은 분들은 젊었을 때와 달리 일단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 평생 내가 빈곤한 노인으로 불행한 노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문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사회가 연관해서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사회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기술 진보가 되니까 거기에 내가 올라탈 수 있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또 한 가지는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정부와 개인 간의 양극화, 또 기업과 개인 간의 양극화, 이런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되지 않다.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디지털 하는 사회가 사회 양극화를 굉장히 촉진시키고 어떻게 보면 노인 사회가 그분들이 과거에는 조금 지금보다 빨리 돌아가시면서 그 부가 자녀 세대라든가 사회로 이전됐는데 그분들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또 이 사회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사회 양극화의 마지막 질문으로 사회 양극화의 경제적 의미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때가 언제죠? 절대 다수, 평민, 농민, 가난할 때, 먹고 살 게 없을 때 농민 봉기가 일어나잖아요. 하다 보면 노예가 항명을 하잖아요. 이게 사회를 뒤집어요. 로마도 그래서 무너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너무 그게 뭐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살고 그런 향연을 베푸는데 아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게 결국 사회 전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최근에 IMF와 같은 그런 국제기구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대표적으로 뭐 1929년 세계 대공황이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원인을 따지고 보니까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을 때 그게 크게 터지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1929년 전에 그때가 바로 뭐냐면 2차 산업혁명이 막 확산될 때예요. 그래서 막 기계가 도입되고 그래서 공장 자동화가 되고 자본가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돈이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니까 주식 가격도 엄청나게 뛰고요. 또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뛰어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돌아가는 소득도 적은데 빚을 내 가지고 구두 닦기까지 그 당시에 주식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빚을 내서 산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 다수가 가난하니까. 그래가지고 재고가 쌓이니까 이거 아니네? 그래서 29년 10월에 그냥 터진 거 아니에요. 그 2008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0년 닷컴버블 꺼지고 나가지고 부동산 쪽에 엄청난 버블이 막 끼잖아요. 결국은 거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소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빚내가지고 다 집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지탱이 가능하냐고. 굉장히 이제 지탱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게 너무 그 자산 가격 버블이 있으니까 연준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제 기억 2004년 6월부터 계속 금리를 1%부터 그걸 갖다가 5.25까지 계속 올리거든요. 계속 올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뒤로 자빠진 게 누구예요? 결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가지고 내가 집을 산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린 여러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또 다시 넘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크게
거기 같이 이제 물려버린 건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도 비슷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고 부동산 버블을 가지고 자산 버블을 막 가져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또 원자재 가격이 막 폭등하고 처음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됐다가 2021년부터 이제 사람들 드디어 이제 코로나 백신도 생기고 치료약도 생기고 그러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래서 이제 막 수요 견인 인플레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품 및 서비스 쪽에 소위 CPI 인플레이션이 막 나타나고 있으려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니까 두 개가 같이 수요 견인 플러스 비용 상승 요인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막 인플레가 막 나타나니까 이번에 드디어 2022년 초부터 미국 연준부터 전 세계 금융기관 다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다 한 개의 노동자, 한 개 가게, 한 개 기업들이 또 무너지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또 사회 앙커가 너무너무 심화됐고 그러면서 다시 또 넘어져 버리면 그 사람들 무너지면 이게 이제 엄청난 사회적 충격, 경제적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